오늘 영상 한 편으로 코인과 퓨처스 거래의 핵심 5가지를 한 번에 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도 화면만 따라오시면 복잡한 버튼이 갑자기 친구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바로 거래하는 따라하기입니다. 계정 만들기부터 주문 넣는 손동작까지 길 잃지 않게 옆에서 손전등 비춰드리듯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처음 거래 화면에 들어가면 차트, 호가창, 주문창이 한꺼번에 튀어나와 당황합니다. 이때는 딱 3군데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살 코인, 내가 정할 가격, 내가 넣을 수량, 이것만 잡으면 됩니다. 주문 종류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바로 사는 시장가, 가격을 걸어두는 지정가, 그리고 손을 덜어주는 예약 주문입니다. 이 3가지를 구분하면 초보 단계는 졸업입니다. 처음엔 크게 벌 생각보다 실수 없이 클릭하는 손부터 만들면 됩니다. 소액으로 한 번 매수, 한 번 매도, 그리고 수수료가 어떻게 빠지는지까지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붙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이야기.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흐름을 구조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변동성이 튀는 시간대에만 들어가고 짧은 파동을 먹고 미련 없이 빠지는 시기죠. 오래 들고 간다보다 빨리 정리한다에 초점이 있습니다. 또 한 번에 크게 먹으려 하기보다 작은 이익을 여러 번 쌓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 삐끗하면 다시 원점이니 진입과 청산을 정해놓고 기계처럼 실행하는 흐름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수록 새는 돈, 수수료를 최대한 깎아내는 꿀팁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수수료가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 여기서부터 승부가 갈립니다. 수수료 할인은 가입 경로에서 이미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하면 기본 할인 조건을 챙길 수 있고 추가로 수수료 할인 설정을 켜두면 매매할수록 체감이 커집니다. 단타는 왕복이 많아서 수수료가 더 아픕니다.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이렇게 2번이 기본이니 수수료가 낮을수록 숨이 트입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누수를 막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꾸준히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식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흔들릴 때 기계적인 기준이 어떻게 칼처럼 도움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AI는 차트를 대신 눌러주는 로봇이라기보다 필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시장에 무슨 뉴스가 떴는지, 어떤 코인이 급등락했는지, 어떤 구간이 과열인지 빠르게 정리해주니 판단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렇게 걸러낸 후보를 2~3개로 좁히고 마지막 결정은 차트로 확인하는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AI로 눈을 넓히고 차트로 손을 확정하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아 실전 연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돈 넣기 전 연습이 가능한 루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보통은 가입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보너스를 신청하고 조건을 채우면 계정에 $100가 들어옵니다. 이걸로 작은 포지션을 열어보고 주문 방식과 레버리지 감각을 안전하게 익히는 그림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물론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가 바로 10억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내 돈을 넣지 않고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타이밍이 맞으면 몇백만 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의 투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 길게 안 하고 숫자로 한 방에 보여드릴게요. 만약 10년 전 금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딱 1,000만 원을 넣어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내 자산이 어디까지 갔을지 결과만 쭉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투자했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것이고 2026년 기준으로는 그 가치가 약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 자릿수가 바뀌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숫자만 봐도 결론은 빠르게 납니다. 상식적인 감각으로도 코인을 투자 리스트에서 빼기는 어렵다는 걸 누구나 바로 납득하게 됩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수익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롱으로, 내려갈 때는 숏으로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양쪽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또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는 수익이 나도 세금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면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이슈가 계속 따라붙는 편입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거나 제한된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는 레버리지를 통해 베팅 규모를 훨씬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0배인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가진 돈이 작을수록 이 기능의 체감은 더 크고 움직임도 더 짜릿해집니다. 물론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굴리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분들에겐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내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거래소가 바뀌면 수수료, 속도, 편의성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번 써보니 편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둔 경우가 많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어서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서는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들 말하며 그 스케일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 단타를 자주 하시는 분일수록 차이가 통장에 바로 찍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거기부터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거운지 계산으로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매매를 잘해도 출발선에서 이미 비용이 붙는 셈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이 됩니다. 이러면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기 쉽고,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들을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거래의 간편함,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율,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 이 5가지입니다. 수수료부터 말씀드리면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6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정리됩니다. 퍼센트가 작아 보여도 단타에선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와 비트겟, 바이낸스는 그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급할 때 한글로 바로 물을 수 있느냐가 차이를 만듭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같은 움직임이라도 배율이 높으면 수익도 손실도 확대되니 선택 기준이 됩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정리됩니다. 원화로 바로 넣고 빼는 편의성은 초보자에게 특히 큽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으니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는 가입 방법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흔들림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을 잡을 때 가장 먼저 볼 신호는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고 저점도 함께 올라오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차트가 상승 쪽으로 기울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까지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뉴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 이런 때 롱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잡습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꺾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흐름이 내려가는 쪽으로 고정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상황도 하락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이후 하락 가능성을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하락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지표를 같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를 알면 진입 타이밍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데 씁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지표로 끝내지 말고 여러 신호가 겹치는 구간에서 롱과 숏을 결정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감으로 찍는 매매보다 근거를 쌓는 매매가 오래 갑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을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보신 김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더 쉽게, 더 재밌게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